18, 19 시즌 토트넘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쓰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갔던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해리 케인이 4월 초에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부상당합니다. 계속 못 뛰어요. 그러다가 6월 1일 날 있었던 리버풀과의 결승전 때 갑자기 선발 복귀해요. 두 달을 안 뛰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패착이었다고 그랬죠. 정말 나폴리 밀란과의 이제 8강 1차전에서 아쉽게 0대1로 패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 왜냐면 사실 우리도 새벽에 이제 입중계를 했지만 약간 심판 판정이 조금 불만도 있었어. 그거를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레앙이 코너 플렉을 찼단 말이지. 그걸 깨졌어. 그 고고 카드 주지 않은 점. 그리고 사실 안기사가 옐로우 카드 받기 전에 흐비차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졌거든. 그거 반칙을 불지 않고 전개했다가 안기사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그게 결국 퇴장으로 이어졌다. 요 문제. 그리고 심판이 주장만 항의해 했는데 디로렌처가 항의를 했는데 디로렌처한테 옐로우 카드가 나왔어. 안기사 장면에서. 안기사 장면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김민재 선수가 헤더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하고 심판한테 항의한 게 아니라 심판 가서 따진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카드가 나온 점 여러 가지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심판 문제가 나오면 물론 당연히 저희도 감정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얘기할게요. 좀 객관적으로 해봐요. 가장 딱 배제하고 김민재의 그 헤딩하는 장면은 파울 맞습니다. 파울은 맞다. 그러니까 좀 과도한 속도와 과도한 힘으로 상대를 누르면서 좀 해서 반칙 선언될 수 있어요. 그걸 오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너무 세게 할 필요도 없었어. 사실 좀 더 냉정하게 보자면 김민재 선수는 거기서 그냥 고개 돌려서 걔네 나중에 이럴 정도에 안 보이게. 맞아, 그거는 좀 아쉽긴 했어. 히웅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딱 반칙 맞잖아. 그러면 그냥 죄송합니다. 고개 딱 숙이고 자기 튀어가. 조금 막 도망가면 돼. 그래, 그건 맞다. 그건 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는 왜냐하면 한 장을 옐로를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 누적되고 있었잖아. 한 장을 더 받으면 8강 2차전에 못 뛴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지. 근데 이게 축구 선수가 진짜 막 1대0이고 막 뭐 이런 상황이니까 텐션이 올라왔지. 팍 부닥친 다음에 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맞아요. 그 뒤에 설명할 건데. 뭐야 심판 왜 전반과 후반이 다르고 아깐 이거 괜찮다며 이래서 올라온 건 맞아요. 저는 그것도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래서 올라온 건 맞아요. 그래서 뭐야 레프리 뭐야 이런 거지. 뭐야 왜 안 주고 이거예요. 그거 당연히 항의할 만한데 그래도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악물고 그래 막 올라와도 그래 나 한 장 더 받으면 이번에 편한다. 디카뇨가 얘기했잖아. 디카뇨가 얘기한 게 원래 웨스트햄에도 뛰었지만 디카뇨도 성질 어마어마했거든. 난 디카뇨 이런 얘기 했길래 지도 막 그랬는데 나폴리도 예전에 뛰었었고 디카뇨가 그랬잖아. 이럴 때 너무 그냥 차라리 몰래 욕을 하지. 그렇지. 동작을 너무 크게 한 거 자기는 좀 그랬다. 왜냐면 한 장이 있었으면. 그런데 그 장면은 그렇게 김민재도 좀 아쉬웠다는 건데 자 하지만 이거는 심판이 그럼 잘했냐 이 경기를. 아니에요. 심판이 잘한 거 아닙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후반에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컸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규정만 말씀드릴게요. 내양이 자기가 골 못 넣었다고 코너플렉 찼잖아. 여기 코너킥 기대 뽀개졌습니다. 아예 그냥 뽀개졌어. 맞아. 이거 규정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카드 나와야지. 당연히 옐로예요. 기물 파손이야. 당연히 옐로입니다. 이거는 뭐지? 성향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규정이구나. 규정. 박혀 있어요, 그냥. 경기 지연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반스포츠적 행위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반스포츠적 행위, 기물 파손 이런 거죠. 아니 경기에 상관없이 그냥 기물을 파손했어. 스포츠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딱 그거네. 그러니까 이건 심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그냥 명백한 카드다. 없어요. 자, 힘이 덜 들어갔다라고 한다고 웃는데 그런 게 아니래.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힘으로 저 골대 뽀개면은 옐로고 어느 정도로 뽀개면 아닙니까? 뽀개지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몸싸움을 해. 밀려. 아니면 내가 태클을 막 들어가다가 쭉 밀려서 코너플렉이 어쩔 수 없이 깨져서 그거는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거는 그냥
골 못 넣었다고 가서 그냥 쳤잖아. 음. 우리가 홀딩도 마찬가지. 홀딩 잡을 때 있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홀딩이고 이렇게 잡아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공격수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 잡았는데 실제 얘가 뛰는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잖아. 이거 당연히 홀딩 파울을 잡아요. 세계와 관련 없이. 없어요. 그러면 강하게 때렸냐? 살짝 때렸냐? 근데 여하튼 그 기물이 파손됐어. 반 스포츠적 행위죠. 아하.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지가 없어요. 네네. 우리의 K리그에서 그 장면이 나오죠. 이동국 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클럽플렉 가다가 그때도 귀엽게 찹니다. 이렇게 그냥 세레머니, 그러니까 흥겹게 차죠. 귀엽다는 표현보다 흥겹게. 와, 넣어가지고 그냥 빡 차죠. 당연히 빡빡해져요. 옐로 받아요. 근데 옐로 하나 더 있었어. 퇴장당해요. 아, 그렇지. 퇴장당해요. 그런 사람이 똑같이 있었다니까요. 이거는 세계와 강도 뭐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그냥 카드입니다. 이거는 규정상. 제가 그래서 이거를 국제 심판에게 당연히 전화를 걸어봤죠. 혹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전화하실 줄 알았다. 이러는 거야. 당연히 옐로다. 네. 그거는 그냥 규정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빨대가 되게 잘 짚었는데 이게 전반과 후반의 판정의 기준이 달라진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흥분했던 거야. 자, 나폴리 선수들이? 나폴리도 그렇고 사실 밀란도 그래요. 왜냐하면 심판이 전후반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번 경기 옐로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카드가. 근데 전반전에는 지엘린스키 38분 나온 게 한 장이에요. 네. 근데 후반전 들어오니까 60분에 밀란의 베나세르, 그다음에 나폴리의 디 로렌초, 앙기사. 그래서 두 장에서 앙기사 퇴장. 김민재. 그다음에 라흐마니 93분에 또 93분에 살레르마커스. 그다음에 96분에 칼라브리아. 네. 후반전에 집중해서 퇴장과 경고가 다 나와요. 아, 그럼 선수들은 이 정도 파울인데 카드 안 나오네. 물론 이게 격해져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디 로렌초가 인터뷰를 합니다. 끝나고 나서. 아니 분명히 그래. 끝나고 나서 주장들 불러가지고 야 오늘 되게 중요한 경기니까 항의할 때는 주장만 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 딱 뛰어보면 그렇지, 요 정도 심판이 요 정도에서 저걸 주는 거구나. 카드를 오늘 저 심판은 루마니아 심판인데 요 정도 주는 거구나. 그리고 또 주장한테 야 주장 니네들이 오늘 너 막 달려들지 마. 얘네들이 얘기해서 디 로렌초도 라크룸에서 얘기했다는 거야. 야, 오늘 후반전에 뭐 나오면 내가 항의할 테니까 니네는 흥분하지 마. 그래서 안기사가 상대 딱 끊었는데 그래서 그 장면 봐요. 막 뛰어가 로렌조가. 맞아. 내가 항의해야지. 야 너 나가지 마. 내가 그 장면 봐봐요. 나중에 막 가서 했더니 안기사에게 딱 주더니 로렌조 딱 주니까 로렌조가 왜 그러잖아. 왜 나 그래 자기는 하라며. 나 캡틴. 주장은 하라며. 나 주장. 그렇게 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게 말을 했거나 자기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거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민재 다시 돌아가죠. 김민재 그게 억울했던 거죠. 아니 전반전에는 그래 야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걸 반칙도 불고 그러니까 이게 레프리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딱 주니까 거기서 이제 이 정도는 자기도 그렇게 심한 그러니까 반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딱 올라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장면 반칙 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반칙 불 수 있고 항의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거는 저는 아까도 제가 그래서 초입에 얘기를 한 거야. 김민재 것도 조금 더 냉정했고 냉철했어야 된다고 하지만 경기의 전체적인 이런 스토리를 놓고 보면 그렇네. 아니 왜 그렇게 하냐. 자,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경기는 어찌됐건 8강 1차전은 나폴리가 졌습니다. 뭐 심판 판정이 어쩌다 못했다 아무튼 졌는데 이제 일요일 새벽 1시에 리그 경기가 있어요. 나폴리와 이제 베로나입니다. 나폴리는 뭐 리그에서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엘라스 베로나는 18위예요. 이미 너무 벌어져 있고 당연히 나폴리는 이제 스쿠데토는 눈앞에 있단 말이야. 이제 중요한 거는 AC 밀란과의 8강 2차전인데 그러면 여기서 로테를 한번 돌려줄 것이냐 스팔레티가 그리고 8강 2차전에 못 나오는 김민재를 그럼 여기서 선발시킬 것이냐 그리고 사실 오시멘 얘기도 여기서 좀 해보고 싶은데 오시멘이 8강 2차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스팔레티 감독이 좀 인터뷰를 하더라고. 요거 지금 나폴리 상황 리그와 이제 챔스 2차전 맞물려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저는 한마디로는 나폴리의 진짜 문제는 현재로서는 김민재보다는 오시멘입니다. 김민재 결정보다 오시멘 결정이 크다. 오시멘이 더 크고 오시멘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김민재 선수가 8강 2차전에 못 뛰는 거는 뭐 확정됐죠. 경고 누적이니까.
그런데 이번 주말에 베로나 경기에 김민재를 쓸까 안 쓸까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김민재 뭐 2차전 못 뛰니까 뛰면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김민재가 못 뛰니까 8강 2차전 밀란 경기에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제주스. 주앙 제주스 그렇지. 왼발 센터백인 주앙 제주스가 네. 라흐마니와 이렇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면 주앙 제주스와 라흐마니가 이제 밀란과의 경기에 쓴다고 봐. 근데 이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 내가 찾아봤더니 이번 시즌에 6라운드 스페치와 경기 때 동시 선발 경기는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한 경기만 둘이 이렇게 맞춰본 거야. 우리가 공격은 그냥 개인들이 하면 되지만 수비는 조직이 그렇지. 중요하잖아. 라인도 맞춰야 되고. 라인도 맞춰야 되고 네. 야 이렇게 하자 이게 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김민재가 원래 이번에 뛰고 가는 게 좋지만 호흡이라고 하는 측면 상대가 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아예 그러면 주앙제주스와 라흐만이를 한번 써본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그런 의미로 김민재가 이번 주말에도 혹시 그러면 이렇게 못 나올 가능성도 있는.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김민재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연습이나 따를 때 맞춰보면 되지 않아? 왜냐하면 김민재가 훨씬 더 강한 수비이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서 물론 2위하고의 격차가 16점 차가 돼 있어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 경기 한 경기 놓치면 안 돼.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나폴리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 왜냐면 1차전 밀란 원정에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압박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뒤에 센터백들 중요하지. 커버해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호흡적인 문제에서 이번에 김민재 좀 쉬게 해줄 가능성이 약간 높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경기 잡고 주앙제주스하고 라흐마니는 뭐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올리자. 고민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네네. 이런 거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선택하면 돼. 그렇잖아. 그렇지. 김민재를 뛰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아니 그다음에 뭐 주앙제주스와 라흐마니를 뛰게 해도 되잖아. 이거 했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 저는. 네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오시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봐봐요. 근데 오긴 와 2차전에? 그러니까 그 일단은 스팔레티가 오시맨이 2차전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잘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선수라든지 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 어쨌든 오시맨은 100% 2차전에 나선다고 난 생각한다야. 그냥 이건 본인이 그냥 희망이네. 자, 그런데 네. 물론 이번에도 1차전 대단하죠? 나폴리도. 오시맨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전방 압박하고 원정을 가서 상대보다 슈팅도 더 많이 때리고 위협적으로 경기를 한 거 맞죠. 특히나 퇴장을 당한 상태에서도 아주 공격적으로 싸웠던 거 이런 거 좀 좋았는데 그래도 역시 축구는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골이죠. 오시맨이 차지했던 역할이 너무 컸다. 그다음에 제로톱은 좀 한계가 있더라. 이런 거기 때문에 오시맨이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건 이번 주말에도 그렇고 자 오시맨이 바로 선발로 뛸 수 있을까요? 2차전 때? 그게 몸 상태 컨디션 때문에 쉽진 않아 보이긴 하네. 선발로는. 그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오시맨이 선발로 뛰어야 밀란 경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4강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되게 이거는 위험한 제가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잘못 쓰면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오시맨 잘못 쓰면 진짜 문제가 된다. 네네. 이번 주말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스팔레티 감독 인터뷰를 또 보면 이번 주말에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시맨은. 리그 경기에서. 왜냐하면 아까도 했잖아. 상대가 18이야. 그리고 우리 세리아에서는 거의 우승 확정적이야. 그러면 오시맨은 굳이 여기 뛰게 하진 않을 거야. 자 그럼 봐요. 오시맨 지금 A매치 이후에 계속 안 뛰다가 갑자기 그것도 챔스 AC 밀란 챔스 8강 2차전 이 4강 가냐 못 가에 들어간다고요? 선발로? 자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예전에 해리케인 생각 안 나요? 난 이거 딱 들어오더라고. 이게 해리케인 성적이에요. 18, 19 시즌 토트넘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쓰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갔던 리버풀과 격돌을 했던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해리케인이 4월 초에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부상당합니다. 네네. 계속 못 뛰어요. 계속 못 뛰어. 그러다가 6월 1일 날 있었던 리버풀과의 결승전 때 갑자기 선발 복귀해요. 두 달을 안 뛰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패착이었다고 그랬죠.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부상의 여파도 있고 이게 실전 체력, 실전 감각 다 걸리거든. 고 예시가 될 수 있겠네. 해리케인의 예시. 그러니까 오시맨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그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린다든지 몸 상태를 잘 보면서 써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이 경기에 그냥 오시면 너 몰빵 한번 해보자. 너 한번 선발로 뛰어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당연히 오시면이 중요한 선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오시면 이번에 날아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제는 오시면을 잘못 쓰면이라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지. 잘못 쓰면 안 쓰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저는 있다. 해리케인의 생각이 나는 거야. 에. 그때 다 걱정했거든. 이렇게 뛰게 할 수 있냐. 고마워요, 박펠레. 오시면 헤드트릭 하겠다. 아, 이것도 또 하나 포인트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오시면이 부상을 회복했다고 치자. 그러면 리그에 살짝이라도 출전시켜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 저는요. 감각을 위해서. 저는 주말에 그래서 뭐 한 10분이라도. 그렇지, 잠깐 경기 감각 때문에. 10분이라도. 예. 그리고 그래서 밀란과의 경기 때는 뭐 한 반 게임 정도. 아하. 그럴 수도 있고. 교체로. 아니면 선발로 쓰더라도 상황 보고 좀 후반에 뺀다든지. 뭐 이런 식의 90분을 풀타임을 갑자기 2차전에 뛰게 하는 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요거는 도박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잘못 쓰면이에요. 잘못 쓰면이고 또 오시멘 선수가 만약에 잘 쓰면 또 지금 4강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나폴리 경기는 함께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